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호 임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잘 안되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의 종류를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분화구형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송곳을 닮았다고 해서 송곳형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박스 형태의 흉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는 그 형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치료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후에 상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서브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걸로도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생 크림 혹은 연고로 치료가 된다면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락셀이라고 부르는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송곳 형태의 흉터가 항상 직각 형태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저희가 이쑤시개라든지 주사 바늘을 갖다가 찔러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위에서 레이저를 쏴준다고 했을 때 정작 레이저를 맞아서 치료를 해야 될 여드름 흉터에는 거의 레이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건 피부의 표면을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는요, 이 흉터가 있는 부분 전체를 다 레이저를 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간격을 두고 점상으로 이렇게 쏘여지게 되는데요, 전체의 여드름 흉터 중에서 실제 레이저를 맞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 치유 효과 혹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이저 시술 단독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많이 좋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환자의 얼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 기억하시죠? 분화구 형태, 송곳 형태, 그리고 박스 형태가 있는데요. 그 모식도를 실제 여기 적용을 해 본다면요, 크게 꺼져 있는 부분을 분화구 형태의 흉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아래쪽에 모공이 굉장히 크네 라고 생각되는 이 형태가 송곳 형태이거나 혹은 박스 형태의 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분화구 형태의 이 흉터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가진피 재생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큰 모공 형태의 흉터 같은 경우에는요, 케미컬 필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먼저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흉이 져서 꺼져 있을 때는요, 피부 아래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의 좀 더 깊은 층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착 밴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자가진피 재생술은요, 아주 미세한 가는 바늘을 삽입하고 거기에 가스를 넣어서 약간 풀려줘서 조직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콜라겐을 재생하는 재생 유도 물질을 주사를 해줍니다. 가스로 유착을 박리시켜주지 않고 주사를 시도했을 때는 주사액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사액이 들어가야만 마지막 그림처럼 흉터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가스로 먼저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사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주사한 이 물질이 원료 형태로 작용을 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모세포가 일을 해서 점차 콜라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특수 필링, 화학 필링, 화학 막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런 박스 형태라든지 송곳 형태는 저희가 재생시켜야 될 면이 적어도 3곳 내지는 2곳이 있는데 자가진피 재생술을 시술하기는 그 구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박피제를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면에다가 발라주거나 혹은 약간 깊숙하게 주사 바늘을 찔러서 주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건 특수 필링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디자인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가진피 재생술을 할 수 있는 부위고요.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큰 모공 형태, 즉 송곳 형태라든지 박스 형태의 흉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제가 이쑤시개를 찔렀다가 뺐을 때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 깊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굴 전체가 이렇게 깊은 흉터로 존재하는 건 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코 같은 경우에는 여는 걸 위를 뜯고 있는 조직이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쑤시개를 찔러보면 이렇게 한 3mm 혹은 4mm까지 깊숙한 형태의 흉터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수 필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쑤시개에 케미컬 필링제를 묻혀서 안에 면에 묻혀준 후에 피부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힘든 형태는 보시면은요, 인중에 나 있는 흉터를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 부위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뻥뻥 구멍 뚫린 모공이 좀 있습니다. 가스를 넣은 이후에 조사액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여기 보이시겠지만 맑은 형태의 조사액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액이 피부에 들어가서 남아있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그만큼 반감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 콧구멍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은 조사액이 제대로 피부 속에 남아 있으니까 자가진피 재생술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한 번 치료를 받고 두 번째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상태의 디자인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치료 후에도 상당히 많이 흉터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액이 빠져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가진피 재생술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 필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그 환자분은 다른 분인데요. 시술하기 전에 처음 상담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분화구 형태의 흉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좀 큰 형태의 박스형 혹은 송곳형의 흉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모공도 좀 보입니다. 게다가 분화구 형태하고 연결된 모공, 그래서 조사액이 빠져나오는 형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5번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이렇게 만족할 정도의 효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피부하고 속으로 깊은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서 가스나 조사액이 빠져나오는 경우에는요, 자가진피 재생술은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 필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수 필링은 자가진피 재생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흉터를 재생시키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주름보다는 흉터 치료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몇 번 정도 하고 나서는 내가 효과를 느끼게 되냐? 한 3번 정도 하시고 나서 4번째 오시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흉터 치료뿐만이 아니라 주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병원에 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 사례들과 그림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자가진피 재생술을 이용해서 실제 치료한 여드름 흉터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